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GLC 43 포매틱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참 길죠. 그 이름 가운데 벤츠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벤츠 마크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이름에는 그 어디에서도 벤츠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AMG가 들어가 있는데요, 벤츠가 만든 GLC를 AMG가 다듬은 고성능 소형 SUV로 다시 태어난 차입니다. 소형 SUV에 AMG가 아주 극한적인 퍼포먼스, 고성능을 담아놓은 소형 고성능 SUV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MG GLC 43 포매틱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정면 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만히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 GLC와는 다른 그릴 형상을 채택하고 있죠. 엠블럼 양옆으로 윙처럼 뻗어나간 라인, 그리고 다이아몬드 문양으로 장식한 그릴을 보실 수 있습니다.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된 헤드램프, 25540ZR21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컨티넨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질리티 컨트롤, 차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쑥 올라가죠.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차고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이내믹 셀렉트,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이렇게 5개 모드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AMG 라이드 컨트롤은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셋 중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ESC를 오프하면 스포츠 핸들링 모드가 되네요. 그리고 수동 변속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하지만 많은 기능들이 집약된 운전석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약 2.3회전 정도 하네요.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AMG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유있고 유격이 많은 그런 헐렁한 스티어링 휠이 아닙니다. 아주 꽉 짜여진 그런 스티어링 휠입니다. 아래쪽을 살짝 일자형으로 만들어서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불규칙한 선을 가진 D컷 핸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그 아래에 있고요.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자, 왼쪽서부터 볼까요? 메르세데스의 시트 조절 레버는 도어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고요. 열선 시트 버튼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인스탈 어시스트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첨단 운전 보조 장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에 어시스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시스트, 보조한다, 지원한다 라는 얘기죠. 드라이버의 운전을
지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만에 하나 어떤 그 교통사고나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어시스트라는 얘기입니다. 3분할된 계기판인데요. 좌우로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있고요. 여러가지 주행 정보들을 올려주는 정보 표시창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돌출형으로 배치된 모니터,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고 선명도도 좋고요. 다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늘 지적합니다만 안전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 조절 등이 인포메이션 모니터와 커맨드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센터페시아에 이런저런 자잘한 버튼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요. 공기 조절을 하는 버튼과 미디어 버튼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360도 카메라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180도 화면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360도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주변을, 아이고야, 차량 주변을 조각조각 내서 왼쪽 오른쪽 뒤쪽 앞부분, 이렇게 앞부분의 좌우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을 또 체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이런 정도의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간단 컵홀더, 재떨이가 그 밑에 숨겨져 있기는 한데 요즘 차에서 담배를 안 피죠. 시거라이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기는 한데 동전 수납함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센터 콘솔, 두 개의 USB 포트와 SD카드 리더기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박스. 자, 선루프 아주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앞부분이 더 넓고 뒷부분에도 좁지만 뒷좌석 위로도 선루프를 배치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구석구석에 이렇게 빨간 실선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단순히 시커먼 가죽 일색의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좀 지루하겠죠.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 라인이 인테리어 곳곳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들어와 있어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재질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입니다. 반짝이는 유광 재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쉽게 묻거든요.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먼지도 잘 타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을 그래서 선호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몇 년 전에 이 브랜드 라인업 조정을 하면서 AMG 브랜드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AMG였던 모델들을 대거 AMG 라인업으로 편입을 하면서 벤츠라는 이름을 뺐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라는 이름으로 라인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벤츠에 없는 AMG만의 모델도 하나 출시를 했죠. 바로 그 유명한 AMG GT입니다. 메르세데스가 그만큼 AMG라는 브랜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한강공원을 빠져나가서 이제 88 올림픽도로로 접어들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써서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본선 진입을 했는데요. 아주 힘쓴 게 야무집니다. 저속에서도 아주 강한 가속을 발휘해냅니다. 자, 지금 경고음이 들리는 게 좌측에 같이 달리는 차가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경고음을 울려주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모두 5개로 설정을 할 수 있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일단 에코로 택하겠습니다. 차분한 그런 반응 보이는 주행 모드죠. 자, 에코 모드에서 엔진과 공조 장치는 에코가 되고요.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은 컴포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과 가속 반응, 변속기의 반응,
서스펜션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미묘한 그런 변화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살짝 더딘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 보는데요, 차체의 반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죠. 자, 어떤 반응이 올까요? 툭 이런 반응 아시겠죠? 바로바로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오는 것을 몸이 먼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발과 시트가 직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오른쪽 팔을 쭉 밟으면 시트가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 차체의 반응이 그만큼 예민하고 즉각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정도 반응입니다. 자, 역시 비슷한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만 그 반응의 강도가 약간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주죠. 자, 컴포트에서는 뭐 반응이 있는 듯 맞는 듯,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좀 편안한 한 박자 늦은 반응을 보입니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여러가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약 80km로 맞췄는데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고 손도 핸들에서 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테스트를 위해서 모든 주의를 집중을 하면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구분길인데요, 차선을 읽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절을 하죠.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도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율운전으로 향하는 5개 단계 중에 레벨 2 정도의 단계입니다. 이제 곧 레벨 3가 상용화 된다고 하니까요, 머지않은 어느 날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맛볼 수 있겠습니다. 차선을 인식하고 유지하는 기능은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 가장 앞선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벤츠니까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숨을 죽인 채 다른 차들하고 나란히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죠. 양가집 교수처럼 아주 무난하고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AMG죠. 필요하다 싶으면 돌변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야성을, 발톱을 드러내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다른 차들과 함께 숨 죽이고 달리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분자분 이제 가고 있는데, 도로 로드 노이즈죠. 도로에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잡음 정도가 실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정제되지 않은 잡음들이 와글와글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실외의 소음들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신호를 넣지 않고 한번 차선을 넘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요. 죄송합니다. 신호를 넣지 않았습니다. 크게
레인 키핑 어시스트들이 있는 차들 중에서는 차선을 넘을 때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억지로 차선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렇게 무리하게 경고를 전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차선은 잘 타서 넘어갑니다. S자로 이렇게 구분 길인데요, 오른쪽으로 왔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음이 났죠. 프론트 윈드실드 앞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목적지에 가는 방향, 그리고 현재 속도, 현재 시간도 나오네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설정 속도 등이 앞에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꽉 잡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어서 있으면 주로 차가 알아서 방향을 잡고요, 거기에 살짝 손을 얹어 놓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운전의 책임은 아직은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차가 멈췄고요, 시동이 꺼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나오고 있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 시동 꺼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홀드 기능이 있어서 완전히 브레이크를 꿀 밟아서 홀드를 시켜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공기 에어컨 소리만 들리고요. 우렁우렁 달리던 차가 갑자기 고요한 침묵에 빠지는 겁니다. 때로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순간적인 침묵에 빠져드는 순간, 조용함에 빠져드는 순간이 참 어색하면서도 좋습니다. 시속 100km에 맞췄고요. 자, RPM 1600, 1500 살짝 넘는 선에서 RPM이 안정이 됩니다. 자동 9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차에 현재 수준에서는 양산차에 적용된 가장 다단 변속기죠. 9단 변속기 들어와 있고요. 자,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자, 시속 100km를 3단에서 9단까지 커버합니다. 그 사이에서 운전자가 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느슨하게 편안하게 갈 것인지, 아주 타이트하게 몰아치면서 갈 것인지, 그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패턴의 주행 패턴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속도를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체감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체감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고 편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매력 있는 것은 이 치고 나갈 때 배기음에서 빠져나가는 이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가 특히 매력적인데요. 자, 이런 거죠. 역시 이런 고성능 차를 타는 맛 중에 하나는 이런 빠른 속도감도 속도감이지만 이런 특색 있는 엔진음이거든요. 변속할 때 이 털어내는 소리도 재미있고요. GLC 작은 SUV이지만 AMG 고성능입니다.
AMG의 그런 탁월한 기술이 이런 작은 차도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서 극도의 안정감을 유지시킬 수 있게 잘 조화를 맞춰 놓았네요. 밸런스를 잘 맞춰 놓았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작은 차들이 고속주행을 이어가게 되면 많이 불안합니다. 차체가 작기 때문에 이 흔들림의 폭이 상대적으로도 오히려 더 큰 거죠. 고속주행에서의 흔들림에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작은 차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AMG의 기술이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잡아 놓았습니다. 고속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이 크지 않았고 안정감이 뛰어나서 실제 속도보다 운전자의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많이 낮습니다. 자,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느껴지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 빠른 속도감, 탁월한 안정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트가 쭉 밀고 가는 거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툭 떼면 순간적인 편안함, 평화로움, 안정감 이런 부분들도 느껴집니다. 자, 확실히 시멘트 도로여서 시끄럽네요. 제이자이로 시멘트 도로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우, 차보다 도로의 문제가 더 큽니다. 자, 조향 반응, 차의 스티어링을 아주 살짝만 각을 줘도 돌려도 차체가 크게 반응합니다. 예민한 거죠, 그만큼. 자, 에코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떴습니다. 자, 경제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계기판이죠. 필요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차체의 높이를 높이고 낮출 수 있습니다. 뒤에서 꽉 하고 뿜어져 나오는 그 배기음 소리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시트도 옆구리를 받쳐주는 게 상당히 리듬감 있게 받쳐줍니다.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물렁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툭 한번 핸들을 쳐주면 몸이 시트에 한번 툭 앵겼다가 옵니다. 이놈이 제법 나를 받쳐주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몸에 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몸에 긴장을 풀고 있어도 시트가 정확하게 운전자의 몸을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간다거나 할 때 몸에 느끼는 몸의 피로감은 훨씬 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V6 3.0 가솔린 엔진이죠. 바이터보 엔진입니다. 자, 최대 출력 367마력에 최대 토크는 53.0kgm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하지만 AMG 라인업에서 보면 참 귀여운 차이기도 합니다. AMG 라인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죠. 500마력 넘는 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형들한테 비교해 볼 때 367마력 참 귀여운 출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엽다는 게 AMG 라인에서 귀엽다라는 얘기지, 보통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강자죠. 힘이 센 차입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발력, 고속 주행을 이어나가는 고속 주행의 능력이 여느 다른 차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일반 세단들도 어지간한 차들은 이 차 앞에서 그렇게 힘을 쓸 것 같지 않고요. 이 소리 보십시오. 웅웅. 자, 스포츠 플러스를 계속 타고 왔더니 내 심장에 계속 자극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피가 막 뜨거워지는데요.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 다시 에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때는 그저 그냥 GLC 같죠. 얌전한 순한 양입니다. 순한 양이 늑대로 한번 변하는 모습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럴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스펜션은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G 라이드 컨트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수동 변속을 하면, 자,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동 변속을 해줘야지 풀리죠. 또 걸립니다. 이렇게 수동 변속을 택하면 어떤 그 고RPM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아주 힘있는 그런 주행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스팅거다. 자, 다시 차분해지고요. AMG를 타고 순한 양이 되기는 진짜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를 얌전하게 몬다는 건 상당한 인내심, 인내력이 요구된다 하겠네요. 기름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복합연비 8.1km/L입니다. GLS도 GL2도 아닌 GLC인데 8.1km라는 연비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 아닐까 싶지만, 그런 부분이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차가 AMG라는 사실이죠. 고성능 SUV인 만큼 그런 정도의 연비는 양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은 9,580만원인데요 거의 1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1억원 하는 고가의 차량, 고가의 고성능 차량을 사는 분이라면 8.1km 정도의 연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8.1km 정도의 연비여도 나는 AMG를 타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 차의 존재 이유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연비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 차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공간이 여유가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더, 주먹 하나와 손바닥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앉은 자세도 편안하죠. 정자세로 이렇게 똑바로 앉을 수 있습니다. 빨간 안전띠 상당히 인상적이죠. 아주 강렬한 임팩을 주는 그런 안전띠 색깔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뒷좌석에도 이렇게 가죽 틈새로 빨간 스티치 자국을 넣어서, 조금 아무래도 검정색 일색이면 좀 지루하죠. 따분하고요. 이렇게 살짝 빨간 스티치를 넣어서 긴장감 있는 혹은 지루함을 덜어내는 그런 인테리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부메스터 오디오 2개의 스피커, 그리고 좌우로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거죠.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앞으로 2개의 컵홀더가 이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쓰면 될 테고요. 이렇게 편하게 팔을 걸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공조 스위치가 들어와 있어서 뒷좌석의 공기 조절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좌우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자, 센터 터널입니다. 사륜구동차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드라이브 샤프트를 뒤로 보내기 위한 센터 터널이 있는데, 가운데 앉아보니 공간의 부족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머리 위로도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를 살짝 벌려서 앉아야 된다는 불편함 혹은 어색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센터 터널 높이는 딱 이 손바닥 높이 정도의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군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있어서 어떤 공간을 크게 제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뒷창은 완전히 접혀 들어가고요. 자,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자, 걸리니까 바로 이만큼 되감깁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겠죠.
뒷좌석은 따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살짝 당기면 어이쿠 놀래라 휙 하고 넘어옵니다. 이쪽 6대4로 접히는데요. 자, 이쪽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물려서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6대4로 접히는 시트고요. 자, 시트의 질감, 그 몸이 닿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통기 처리를 해서 좀 더 편하게 쾌적하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루프가 있죠. 선루프는 이렇게 앞과 뒤로 앞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앞이 열리겠죠. 뒷부분도 햇볕 가리개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나름 시원한 선루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유, 날이 덥네요. 자, 도어 포켓에도 음료수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지만 뒷좌석 공간만을 놓고 본다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생한 소리인데요.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좀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이 돌출형 모니터, 안전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돌출형보다는 내립형이 어쨌든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터페시아의 이런 번쩍이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먼지와 지문에 손때에 약한 이런 재질은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조금 저해시키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AMG GLC 43 포매틱 시승을 했습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고성능입니다. 야무집니다. 얌전하게 순한 양처럼 달리다가도 마음 먹으면 작정을 하면 아주 사자를 잡아먹을 듯 맹수로 변합니다. 고성능을 마음껏 뽐내고요. 고속주행에서도 그리고 코너링에서도 아주 탁월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츠 GLC를 바탕으로 AMG가 아주 야무지게 이 차를 만들었는데요. 고성능 SUV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 차 한 번쯤 욕심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